혹시 여러분 회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도 3년 전 약 4년을 다닌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현중은 제 전공에서 갈 수 있는 최대의 회사였어요. 연봉 4천에 야근 수당 다 챙겨주고 일도 사람도 별 문제 없이 잘 다녔던 괜찮은 회사였어요. 오늘 그럼에도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와 3년간 느낀 퇴사로 얻은 것, 잃은 것, 그리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보통 퇴사를 하는 이유로 5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일 문제거나 사람 문제거나 회사가 불안정하거나 월급이 작거나 회사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안 맞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중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또한 여기서 2가지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기업이다 보니까 회사 사정에 따라 조직 개편이 종종 있었어요. 부서도 계속 바뀌고 나이 많으신 부장님들, 고가 안 좋은 선배님들이 권고사직 당하는 걸 보면서 결코 남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일개 이 회사의 소모품일 뿐이구나. 언제든 갈아치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만 시간 훈련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하루 8에서 10시간, 한 달 최소 180시간, 1년 2160시간, 야근 없이 최소 시간으로 다녀서 5년을 다니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5년을 회사가 아닌 내 능력을 키우는 데 써보자, 내 가치를 올려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 내가 전문성을 가진다면 어딘가에는 분명 쓰일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 경기까지 계속 좋지가 않아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 회사보다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초중고 대학 4년 다 졸업이라는 끝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회사는 끝이 없습니다. 잘리거나 퇴사하거나 아니면 정년까지 있을 수 있을 만큼 붙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용기도 사라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점점 없어지니까요. 특히 가정까지 생기면 말 다 했죠. 많은 가장들이 회사가 죽기보다 싫어도 꾹꾹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7살인 저한테는 이 끝이 없다는 게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이 같은 공간, 같은 월급,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일을 하며 내 2, 3, 4, 50대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회사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마치면 하루 끝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1년에 기껏해야 휴가 1주일 또는 2주일 내 맘대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10년에서 30년 그냥 내 인생을 이 회사에 올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시겠지만 27년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어요.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승진 준비하고 다른 길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게 이 회사인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삶이 아닌 거예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난 그냥 사회에서 정답처럼 내놓은 FM대로 온 것 뿐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원한 삶이라는 게 있긴 했나? 싶었어요. 아마 이게 제 첫 회사였고 세상에 다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이 회사에 올인한다는 게 좀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책임질 게 생기기 전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주말까지 이틀 남았다. 퇴근까지 4시간이나 남았어. 동기들이랑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나이 들기가 싫은데 4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왜 우리는 퇴근 주말만 기다리면서 평일이 빨리 가길 바라는 걸까? 왜 내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회사에서의 내 삶이 순삭되길 바라고 있는 걸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아무 열정도 애정도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회사 화장실 창문이 철창같이 느껴졌어요. 퇴근 시간만 되면 탈출하듯이 도망가는 제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현타가 되게 세게 왔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도요. 월요일이 죽기보다 싫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기계처럼 동태눈을 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모아놓은 돈, 퇴직금도 시간이 갈수록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부모님 일 도우면서 생활비를 충족했지만 당연히 회사 다닐 때보다 많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것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퇴사 후에 일렉 음악 작곡을 해보려고 프로그램도 사고 스피커도 사서 공부를 했어요. 독학으로 해서 지출은 거의 없었지만 일단 수익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27년 동안 무슨 학교, 무슨 회사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다가 퇴사를 하니까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은 느낌이었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작곡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고정 수익이 없으니까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제 자신을 못 믿고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퇴사 후에 27년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명상도 4번이나 다녀오고 자전거 국토종주에 작곡 도전, 인도 한 달 살기, 운전 알바, 무계획 해외여행, 템플스테이 등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마주했어요. 끝없는 불안,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고요함, 행복함, 자유로움. 제게 백수 3년은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나다운 게 어떤 건지 나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잡히고 그에 따른 꿈이 생기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27년 동안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삶이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이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가장 나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결론은 제가 퇴사 후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퇴사를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퇴사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퇴사 고민을 털어놔도 추천, 비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퇴사하면 현실이 이렇다. 근데 이런 건 좋다. 이런 느낀 점을 말해줬죠. 하지만 이런 제가 감히 퇴사에 대해 꼭 조언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도전의 가장 큰 적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저는 퇴사할 때 퇴사하지 말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야, 회사 밖은 더 지옥이야.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현실을 좀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퇴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 말이 누군가에게는 해당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퇴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삶에 매우 만족하고 이제는 확실히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미래가 딱히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또 회사를 다닐 때처럼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루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제게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달라지긴 했습니다. 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셔서 퇴사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사 후 필요한 자금이나 정보 같은 거는 회사 안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퇴사 후에는 정말 홀로석입니다. 신용 때문에 자금 마련도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나 지식도 회사 안에 있을 때 얻기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뽕을 뽑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상태나 감정, 위치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괜찮은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의 퇴사 고민의 방향을 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퇴사를 하면 내 인생이 뭔가 바뀌겠지. 절대 아닙니다. 결국 또 나는 내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하고 나라는 사람은 어제와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직서 한 장이 내 삶을 짜잔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퇴사 후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갔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저는 여러분이 퇴사를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감히 말하건대 회사를 행복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불만이 많을 때 삶이 제일 불행했거든요. 그럴 일 없지만 제가 지금 다시 회사를 다녀야 한다면 저는 꼭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맡은 일에 작은 목표도 세우고 그걸 성취해 나가면서 의미도 스스로 만들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 행동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퇴사가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녀야만 한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봐라. 그리고 모험하라.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꼭 이후에 하실 일에 대해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나오시면 부수입원이 없는 이상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압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불안, 초조해지고 꿈을 향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또 막상 퇴사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을 해봤을 때 그게 나랑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작곡을 일로 시작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지금 퇴사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경우가 아니시라면 충분히 퇴사 후 하실 일에 대해서 공부든 경험이든 계획이든 적어도 한두 달은 꼭 해보시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작은 거부터 목표를 세우시면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퇴사를 하면서 느낀 대략적인 내용이었고요. 여러분이 퇴사든 회사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걸 믿고 후회 없이 행복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선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